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상명리의 기초 과정인데요. 두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물상명리는 제가 이제 동양학과에서 배운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제 사주에는 많은 파가 있는데, 파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어쩌나 부산 박도사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 박도사 계열에서 나온 하나의 관법이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수강을 하면서 이게 100% 그대로 전수가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막상 이제 사주를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뭔가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내 사주의 이론과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이런 토대를 쌓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한번 이 부산 박도사계에서 나온 이러한 물상명리학에 대한 학습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제 나름대로 뭔가 잘못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또 바로 지적을 하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지나면 예제사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는 눈을 키우다 보면 또 어느새 강의가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물산명리학은 격국, 용신, 월령, 절기, 십이운성, 명궁, 신살, 나부모엠, 입태월, 입태일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배웠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걸 전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저는 다 써요. 격국도 직업론 같은 거를 찾을 때는 격국으로 보는 게 상당히 많이 잘 맞습니다. 용신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고, 월령은 빼놓을 수가 없죠. 모든 사주의 글자는 월령에 의해서 그 값어치가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월령을 빼놓고는 사주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기도 마찬가지죠. 절기는 더더욱 우리가 사주는 궁통보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궁통보감이 뭐냐면 조우론입니다. 조우론이고 이게 곧 절기학이에요. 절기학이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빼놓고는 사주를 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절기를 머릿속에 항상 심어둬야 됩니다.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월이죠. 8월이니까. 신월은 입추가 있죠. 입추. 지금 엊그제가 처서였죠. 며칠 전에가. 입추 처서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산명리에서 보시면 이 신이 귀신신과 동일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납신, 귀신신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신이라고 하는 게 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이 신은 하나의 창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창조, 생명의 재탄생 이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신이 열매니까 그런 겁니다. 열매. 이 대우주의 자연이 만들어내는 이 신이라고 하는 열매가 얼마나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 하나를 맺기 위해서 인목이 묘목으로 바뀌고 진으로 갔다가 사오미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신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과도 통하는 거죠. 열매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또 하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 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생명이라고 봤을 때는 생명 중에서 생이라고 봤을 때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인 글자들의 쓰임을 머릿속에서 많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주를 다양한 각도로 풀어헤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고요. 12운성도 저도 이렇게 12운성을 다 외웠죠. 경우의 수로는 120가지인데 천간이 10개, 지지가 12개니까요.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뭐 음량으로 나누면 60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알면 좋죠. 알면은 글자들의 운기의 어떤 운의 이런 곡선 패턴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12운성이. 명공, 신살, 나부모행, 입퇴월도 중요하게 보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택일할 때 입퇴월을 상당히 중요하게 합니다. 근데 요새는 뭐 왕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입퇴월을 잡아놓고 합방, 저한테 오시는 손님은 제가 합방 날짜까지 잡아드리는데 뭐 여기까지는 상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아주 이게 사주에 진짜 이렇게 맹신하지 사주에 좀 어떤 돈독한 믿음이 있지 않는 분들은 입퇴월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렇다는 얘기고요. 이 물상명리에서는 재성과 관성을 중심으로 용신을 정한다. 그냥 사주를 이렇게 보십시오. 남자한테는 재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재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재성은 돈이죠, 돈. 돈이라고 그랬고, 농명지원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죠. 옛날에는 전부 돈과 명예밖에 논할 게 없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좋은 사주, 명예가 높으면 좋은 사주. 논할 수가 없는 거, 이 두 개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물상명리에서도 재관을 중심으로 본다. 물론 저도 재관을 중심으로 보지만 실제 이제 세운 상담에서는 이 질문이 많기 때문에 시험 합격은 사업이 잘 되는가 이런 거 다 보려면 이제 재관만 가지고는 안 되죠. 재성만 관성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자, 연월일시에는 시간의 흐름이 작용한다. 곧 이제 궁성론인데요. 금묘화실론입니다. 이거는 뭐 망고불변의 진리죠.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항상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자를 인생이라고 하는 60갑자에 비교하게 되면 요게 60년으로 보는 겁니다. 인생을. 요게 15년씩 보는 게 타당을 해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사주는 이치적으로 납득이 가야 됩니다. 이게 납득이 가야 돼요. 이 6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갑자가 동격이기 때문에 이 60갑자를 사주 팔자 속에서 연주는 15년, 월주는 15년, 일주는 15년, 시주는 15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초중년을 볼 때는 보통 연과 월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중년과 말년 볼 때는 일시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궁성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질문이 제가 사업 가게를 어느 방향으로 이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디를 봐야 되냐는 거죠. 연월을 봐야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음이냐 양이냐 이 얘기인데 연월을 봐야 하는가, 일시를 봐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궁성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주는 궁성론만 하더라도 1년 정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조금 머릿속에서 이게 패턴이 돌아요. 자, 좀 이제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요. 이어지겠습니다. 연주는 초년식이다. 부모, 조상, 고향, 국가, 국영기업, 공익단체, 공무원. 이게 다 이제 초년을 나타내는 바로 이 연지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연주, 월주. 처음에는 개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월을 같이 보세요. 저는 그런 패턴을 봤습니다. 연월이다. 초년과 작년의 시기다. 조상과 부모다. 형제, 직업, 사회적 관계, 집이다.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많이 떠오르죠. 이거 보세요. 이게 누구 사주인지 아시겠죠? 제가 인월로 기억이 나는데 인묘 같은데 이게 박원순 이제 서울시장님의 사주죠. 이게 월이지 않습니까? 연월에서 관이 벌써 떠 있죠. 자, 똑같은 개수다 하더라도 개수가 여기 또 있어요. 이건 누구 사주죠? 제가 항상 많이 했던 스포츠인 바로 유현진 선수의 사주입니다.
유현진 선수의 사주예요. 여긴 비견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직업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180도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월을 잘 봐라. 근데 월을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연과 월을 묶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뭔가가 잡히는 게 있어요. 자, 일주는 중년의 시기다. 그 사주의 주체요 중심이다. 자신의 기본적인 성격 및 석양, 배우자의 길흉을 나타낸다. 지금 이 얘기인데 일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간이 나예요. 일간. 이게 이제 격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간 중심으로 보는 격국 판단법이 이제 격국용신론이죠. 자평진전을 쓴 심유청, 설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 권법을 채용을 하는 건데 사주를 볼 때는 8자를 한 번에 다 보시고요. 그 속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는 자신의 기본 성격이요, 성향이요, 배우자다. 내 성격은 일간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들의 사주를 놓고 공부를 하시면 그게 잘 보이게 됩니다. 지금 가장 쉽게 사주를 보는 방법을 바로바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시주. 시주는 노년의 시기다. 자식의 길흉, 후배, 손 아랫사람, 자식 문제. 자시가 있는데 이제 야자시, 조자시가 소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내노를 하시는 사주에 진짜 오래 하신 분들도 어떤 분은 야자시를 따져요. 조자시를. 어떤 분은 안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의 박지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야자시, 조자시를 제가 안 따진 걸로 알고 있고 자강 선생님이 아마 따진 것 같은데 기억이 그렇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그냥 자시로 봅니다.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 또 음량을 또 나누니까 자시면 자시고 아니면 아닌 거지. 사주는 원국 자체의 연월 일시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대운, 세운, 월운, 일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나는 연월 일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다. 명일은 바로 나라는 존재. 상당히 중요하죠. 결국 명리를 왜 공부하냐? 바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죠? 나의 존재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런 인식성을 다 좋게만 해석하려고 하죠. 내 사주가 이래서 좋구나. 이렇게 뭔가 막연한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사주를 다들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런 관법보다 이건 이제 보통 범부들이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금 이제 지각 있고 좀 자신의 영성을 좀 끼우는 측면에서는 좀 냉정하게 자신의 사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좀 개선을 시키고 나의 단점을 좀 이렇게 단점 이런 걸 좀 없애고 하나의 수양적 측면에서 이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는 게 실제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사주를 잘 풀고 싶었죠. 그런 욕심으로 사주를 공부를 했고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그게 다 이제 욕심이었다는 걸 아는 거죠. 욕심, 자아. 이게 자아야, 자의. 자신만의 상이 잡혀버려. 이게 아상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아상 뭐 이렇게도 쓰는데 아상, 뭐 타상, 뭐 많죠. 이런 상들이. 이게 다 욕심, 자아. 이게 뭐냐면 내가 남보다 뭔가 빨리 내가 타인보다 뭔가 좀 빨리 월등히 뛰어나고 싶은 심리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다 자신의 본성을 이렇게 막는 것들입니다. 이런 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영성적인 내용도 좀 한 번씩 올려보고 싶긴 한데 어쨌거나 2강은 이걸로 좀 마치고요. 일단 물산 명리는 이렇습니다. 3강으로 이어지면서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